그럼 조건부 안전진단 면제 또 초과이익 환수 관련돼서 연합회 입장이 될 수도 있고 지금 뭐 재건축을 앞둔 단지들 모든 네. 그 단지 안에 입장이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네네. 현실적으로 어떤 부분이 조금 이렇게 부담스럽게 작용을 하나요? 뭐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초과이익 환수제라는 거는 위헌에 해당된다라고 보고 네. 있습니다. 이게 뭐 우리가 집을 살 때 뭐 자꾸 이거를 투기 내지는 어떤 뭐 그런 목적도 있지만은 실제로 또 거주를 하기도 하고 또 이 현 정부가 또 그 보수 정권의 그 가장 지향하는 점이 자유 아니겠습니까? 네. 자유라는 건 시장 경제를 존중하고 이 부동산도 경제의 하나의 한 가지입니다. 그렇다면은 그거를 무조건 그 네거티브하게 바라볼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 집을 취득하시는 시점에서 만약에 저희가 집을 샀다가 이거를 뭐 새로 인테리어를 하거나 새로 다시 짓거나 그거는 사유권을 갖고 있는 본인의 마음인 건데 이게 우리나라는 특별히 이 아파트라고 하는 공공주택에 대해서 워낙 이 현물 가치가 좀 높고 환급성이 좋다 보니까 자꾸 이걸 재원으로만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까지 전개됐던 것 같아요. 상당히 아쉽고 제 바람이 있다면 이거는 없어져야 되는 게 참 좋겠다라고 생각은 들지만 그게 만약에 뭐 현재적으로 바로 시행할 수 없는 거라면 70세, 80세, 90세 되시는 분이 만약에 자기가 이거를 하려면 국가는 빨리 해주길 원하지만 이런 부분 때문에 동의할 수 없어서 그렇죠. 네. 갈 수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하나의 택시를 탔는데 기본 요금이 4,000원 나왔습니다. 4,000원만 내고 내리려고 하는데 택시기사가 잡습니다. 초과이익 환수제 때문에 할증이 붙어서 4,000원 더 내십시오. 또 내리려고 하니까 뭐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여기는 도시개발 측면으로 했기 때문에 민간 부담이 더 큰 곳입니다. 4,000원 더 내십시오. 해서 12,000원 내고 하라 한다면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도 부담스러운데 이미 리타이어 하신 분들이 그때 가서 이거를 동의하겠냐 이겁니다. 그래서 초과이익 환수제라는 거는 만약에 그게 좀 뭐 현실적으로 당장 없앴으면 좋겠지만 그게 어렵다 하면 순차를 두고 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이면 양도 시점에서 그렇죠. 이거를 최대한 뭐 100에 지금 그 적용을 하고 있다면은 그거를 한 10분의 1 내지는 10분의 1 정도 줄여서 양도 시점에 철수하게 뭐 상속이나 증여 시점이나 양도 시점에 그거를 처분하게끔 해주는 걸 유예하는 형태로도 조금 유연하게 접근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조건부 안전진단 면제는 앞서 얘기했던 내용과 좀 맥락이 같은데 요거에 관련해서 좀 몇 가지 저희 연합회에서 조금 생각하는 부분들을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는 특별 정비 구역뿐만 아니라 이 5개 신도시 모든 지역에 기본적으로 정비 예정 구역은 지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미 늦어졌고 그다음에 이 도시가 좀 특이한 게 다른 도시는 준공 연도가 굉장히 랜덤화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좀 범위가 넓습니다. 근데 우리 1기 신도시는 전부 다 90 초반에서 90년 후반이에요. 그럼 바꿔 얘기하면은 앞서 지정된 데만 지금 다들 매몰되어 있는데 이게 N차, 2차, 3차, N차까지 고려해서 정책을 펼치지 않으면 어떤 단지는 60년, 70년대도 계속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큰 문제가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정비예정구역 지정한다고 해서 이게 뭐 바로 관리처분 받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단지에 균등하게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해야 되는 게 첫 번째고 그렇게 지정을 했을 때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이 규제가 걸려 있는 부분 중에 뭐냐면 제일 큰 문제는 사업을 할 수 있게끔은 해줘야 됩니다. 이번에 서울 목동이나 그 다음에 이제 뭐 여의도,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송파, 그 다음에 노원 쪽도 30%의 구조 안정성 완화로 인해서 사실 굉장히 사업성이 활기가 있어지고 규제도 완화되기 때문에 통과되는 단지도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1기 신도시는 거의 제가 볼 때 전무할 겁니다. 조건부 D도 나오기 힘들 겁니다. 시간이 지나야 됩니다. 상당 부분. 그러면 이거를 국토부에서 작년 12월에 발표했기 때문에 1년 내에 이거를 리바이스한다? 상당히 명분도 없을 거고 좀 그러실 겁니다. 그렇다면 지자체에다가 10에서 15%를 그 권리를 이양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자체장한테 10에서 15%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게끔 시행령을 시프트시키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야지만 특별 정비구역 지정받지 않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정비예정구역에 준해서 도시정비로 하고 싶은 단지들도 할 수 있게끔 이런 투트랙을 열어줘야 된다. 뭐 불합리하게 선택받지 못하거나 아예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거는 이거야말로 역차별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일정 세대 이상의 어떤 규정을 정하시던지 해서 공공기여나 이런 걸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부분도 반드시 적용되게끔 해야 된다. 세 번째는 특별정비구역 지정 내에 있는 조합들이 만약에 나중에
정말 뭐 조합 설립 이후에 사이좋게 끈까지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네. 스피드면 그다음에 이권면 이게 막 몇천 세대 분들의 생각이 정말 힘들거든요. 정말 300명 이렇게 모으는 것도 힘듭니다. 그런데 그 몇천 명을 다 하겠다? 사실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러면 같이 인가의 과정은 함께 가되 그래서 통과할 기획자가 그거를 좀 더 리커버리 해주는 역할을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런닝메이트를 해주는 건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개별 조합으로서 인정은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그게 뭐 싸움이 나서 이거를 조합을 해산시키는 게 아니라 조합을 분리할 수 있게도 해주고 독립성을 부여하지 않고서는 이분들이 그거를 과연 그 리스크를 안고 스타트 되겠냐. 물론 정권이 바뀌거나 뭐 대선도 있고 앞으로 지선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럴 때마다 바뀌어서 우리가 그거를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만 통상적으로 그 부분까지는 고려되지 않으면 사업을 진행했다가 나중에 무슨 문제가 발생되냐면 거기에 관련돼 있는 신탁사든 거기에 관련돼 있는 조합이든 시행사든 전부 다 화살이 자기한테 돌아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때 가서 기재부나 뭐 국토부나 예산이 없다 할 수도 있는 거고 지자체에서도 그 예산을 반영하지 못한다면 그 책임이 어디로 다 전가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예산적인 부분과 사업에 대한 주체에 대한 부분은 독립성을 부여해야 된다. 그 말씀을 세 번째로 드리고요. 네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사실 이 부분을 조금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뭐 스마트시티라는 뭐 용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기반 시설의 확충을 통해서 공공재에 대한 부분을 아직까지는 뭐 돕겠다 하겠다라고 언급은 하셨지만은 실질적으로 어떤 식으로 어떤 로드맵으로 준비하겠다는 내용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배제된 상태에서 마스터 플랜만 너무나 이렇게 도시개발적 측면으로 균형이 많이 쏠려 있다면 과연 이게 도시 정비를 할 수 있는 폭이 과연 있겠는가? 이런 부분도 한번은 고찰해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부분에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요거는 제가 꼭 부탁드리는데 저는 정말 협상이나 이런 것들을 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님 한번 만나서 네. 1년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티타임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얘기를 다 개진해서 다 들어달라는 게 아니고 그중에 실효성이 있고 타당하다. 그러면은 좀 말씀을 좀 드려주셨으면 좋겠고 반대로 국토부가 저희가 또 오해하고 있거나 뭔가 좀 물리적으로 될 수 없거나 시간적으로 될 수 없는 것들이 있다 그러면 반대로 또 설명을 해주신다 그러면 훨씬 더 좀 더 이렇게 행정을 펼치시는데 서로 윈윈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